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기초와 역사 소개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역사, 세 번째로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응용 분야에 대해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의 정의입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구현해서 실현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메카시가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56년을 시작한 이후에 80년, 90년을 거쳐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의 정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이 러셀이랑 이 누르빅 이런 사람이 정의해가지고 이제 좀 구성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의 틀인데요. 우리는 하나의 축에 인간적이라는 것과 합리적이라는 것을 두고 하나의 축에는 사고와 행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2x2의 매트릭스를 그릴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행위,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다양한 인공지능의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적 사고는 이제 컴퓨터가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자동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리적인 사고란 계산 모형을 이용해서 인지나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이고, 인간적인 행위는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합리적이란 것은 이 인공물의 지능적인 행동, 그래서 이러한 지능적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 사고입니다. 인간적 사고는 인지 모형화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즉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인간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 인지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가 스스로 본인의 사고를 파악하는 내성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뇌 영상을 촬영해서 뇌를 관찰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연구 분야가 바로 인지과학이라고 하여서 인공지능의 컴퓨터 모형이랑 심리학의 실험 기법,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사람처럼 사고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 사고입니다. 이는 사고의 법칙 접근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논리학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학적인 사고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바로 이 3단 문법이죠. 그래서 옳은 전제가 있다고 하면은 항상 옳은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러한 논증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패턴을 찾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 문법의 제일 유명한 예시가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그럼 나도 언젠가 죽는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 사고의 법칙을 가지고 이 정신의 작동을 관장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논리학 분야에서는 세상의 모든 종류랑 물체는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이제 엄밀하게 표현하는 표기법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고에 대한 표기법이나 파생 규칙들이 생겨났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 인간적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튜링 테스트 접근 방식을 말하는데, 인간적 행위란 사람, 이 인간이 하는 지능적인 행동 혹은 사회적인 행동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고, 때로는 그런 행동만을 구현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튜링 테스트란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지능의 만족스러운 실천적 혹은 조작적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적 행위에 필요한 기능으로서는 크게 6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인간적인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를 위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어 처리라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러한 기계가 알고 있는 것 혹은 들은 것을 저장해서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표현, 그리고 이후에 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답하고, 혹은 새로운 결론을 추론하기 위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론. 네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었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예측하기 위해서, 이 외사파악에 위해서 필요한 기계학습, 머신러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완전 튜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컴퓨터의 비전이 필요하고, 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체를 조작하고 이동하기 위한 이 로봇 공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 행위, 합리적 에이전트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에이전트란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에이전트, 즉 어떠한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있을 때 이것은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게끔 한다 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자신의 환경을 인지를 하고, 장기간 행동을 유지를 하고, 변화에 적응하고, 목표를 만들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구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일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한 것 외에도 합리적인 이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고, 다만 이를 잘 정의하고 일반되게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행위는 앞에 있었던 인간적 행동이나 인간적 사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 비해서 과학의 발전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다른 형태의 또 인공지능의 정의가 있는데요. 이 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던 이 강한 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강한 인공지능이란, 여기 여러분들 옆에서 보시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허에 나오는 이 사만다 라는 것이 이 강한 인공지능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란 인간과 같은 사고체계로 문제를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람처럼 느끼면서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기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추론이나 문제 해결, 판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자아의식이나 감정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러한 강한 인공지능은 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통과한 것은 강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 튜링은 본인의 논문에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이제 알런 튜링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이분의 일화를 담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튜링 테스트란 무엇이냐면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최초의 심도 깊은 철학적인 제안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링 테스트는 이 앨런 튜링이 제안했던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실험을 말하는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대화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반대쪽은 기계가 사람인 척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대화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기계하고 대화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다. 즉, 이 사람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람인 걸 흉내내는 기계다 라는 것을 잘 판별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기계가 사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을 제안을 하였고 이제 이러한 튜링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약한 인공지능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지능적인 행동이고 그래서 이때는 인공지능 기술을 유용한 소프트웨어 기술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이제 이러한 사람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하고 이때는 이러한 공학적 응용을 이제 모색한 접근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 아까 앞에서는 사람과 같이 한다 라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공학적 접근을 할 때는 굳이 사람처럼 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들이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들을 가지고 구현하면 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도 날지만 새의 날개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약한 인공지능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까 앞에 있었던 네 가지의 정의와 연결돼서 설명한다면은 강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적인 사고나 인간적인 행위와 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접근 방향은 이 약한 AI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라든가 그 외에 상담 챗봇 혹은 이 영상이나 이미지를 추천하는 서비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 약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이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바로 이 중국인 방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국인 방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을 제안하였던 이 존설이 마찬가지로 제시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문 밖에서 문 밑으로 중국어로 쓴 질문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때 방 안에는 중국어를 모르는 영국인, 즉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글자 모양에 따른 중국어 단어 조합 방법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답변에 대한 단어를 조합해서 조합된 단어들을 다시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내보낸 답변을 보고 이 방 안에는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안에서는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만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충분히 지능적인 행동이지 않냐 라는 것이 바로 이 중국인 방의 사고 실험, 즉 생각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약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즉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사람처럼 이해할 필요가 없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혹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충분히 이것은 지능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인공지능의 정의와 함께 연결되는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초창기 시대에는 우리는 계산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계산주의란 지능을 기계적 계산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이 50년대에 존 메카시나 마빈 미nsky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계산주의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였고, 이때 계산주의란 인간이 보유한 지식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이를 활용해 현상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산 과정을 정의하는 기호, 심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호간 연산에 대한 규칙을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필연적으로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호주의, 계산주의 혹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은 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주의, 기호주의 AI는 컴퓨팅 성능의 제약으로 인해서 계산 기능 그리고 논리 체계들이 또 한계들이 발생하고 또한 데이터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런 계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연결주의인데요. 이 연결주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이 인공신경망, 인간의 두뇌를 모사하는 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인간의 두뇌를 모사하긴 하지만 이 뇌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낮은 수준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자극이라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구조랑 가정집값을 변경시키면서 학습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컴퓨터는 스스로 정보를 학습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이처럼 이 연결주의에 기반해서 신경망을 모델링하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이러한 시도를 우리가 신경망 기반 AI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주의도 막대한 컴퓨팅 성능하고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당시에도 이들이 부족하여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통계 기반의 AI인데요. 그래서 이 통계 기반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능이나 두뇌 구조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인공지능이 풀려고 하는 문제 자체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머신러닝 이런 방법론이 통계 기반의 AI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통계 기반의 인공지능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사물을 표현하는 이 자질, 피처의 디자인이 있고, 두 번째로 통계적 모델을 기반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이를 정답하고 비교해보는 평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 정답과의 차이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하여서 통계 모델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최적화 과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랑 그다음에 문제 영역과 데이터 이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결정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 기반 AI도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실제 사물을 표현하는 이 자질 설계, 피처 디자인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능숙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최적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산출물들, 결과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등장한 아마 현재죠. 현재의 이 딥러닝 시대는
앞서 있었던 신경망 기반 AI의 부활을 수행하는데 이 부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GPU가 등장을 하고 분산 처리 기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었던 계산주의와 연결주의 시대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확보, 그 다음에 신경망에 대한 이해나 기술 발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통계 기반의 머신러닝이 줄 수 없었던 장점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자진 피처를 직접 디자인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어느 한 문제를 푸는데 그 과정에서 학습한 데이터나 그 모델을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앞에 있었던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딥러닝은 뭐 뒤에서 잠깐 소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입력층하고 출력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다수의 숨겨진 은닉층으로 구성된 형태의 신경망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러한 딥러닝은 현재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돼서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동번역 등등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왔다. 그 발전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첫 번째는 논리 규칙 기반의 아까 앞에서 소개한 용어로서는 우리가 계산주의 혹은 기호주의 AI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으로 처음에 진행이 됐다가 이후에 이제 연결 기반의 인공신경망으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어 왔고 이후에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는 관점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현재는 이 딥러닝 기반의 AI를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